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또다시 리플을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그가 이렇게까지 리플을 싫어하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8월 13일자로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XRP를 또 공격했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요. 이분의 주장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XRP는 완전 중앙 집중형인데 암호화폐 행세를 하고 있다. 행세라 하면요. 암호화폐가 아닌데 암호화폐인 척 하고 있다. 너 거기 껴있지 마라는 겁니다. 암호화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이겠죠. 리플 커뮤니티는 당연히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더리움이 더 중앙화된 코인이다. 너나 잘하세요 등등 싸움이 붙었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XRP 공격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면 비탈릭 부테린은 왜 이렇게 리플을 싫어할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인데요. 앞서 잠깐 나왔지만 리플은 완전히 중앙 집권적 코인이기 때문에 비탈릭이 싫어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XRP는 여전히 완전히 중앙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마켓캡 암호화폐 리스트에 상장되어 있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요. 리플은 탈중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 마켓캡 암호화폐 리스트에서 빼버려야 된다는 거죠. 너 암호화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인, 리플 창시자나 커뮤니티나 다 굉장히 싫어할 텐데, 그럼 이 무려 시총 5위나 되는 코인을 두고 왜 암호화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 그의 주장은요. 부테리는 암호화폐는 탈중앙화가 필수 조건이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너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탈중앙화 성격을 갖추지 않은 암호화폐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이오타였습니다. 아직도 코디네이터들을 없애지 않았다. 두 번째가 XRP였다. 여전히 중앙화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엔 등장하지 않지만요. 이게 트위터에 그 동영상으로 인터뷰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테라루나라는 단어입니다. 왜 기사에서 빼버렸는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아무튼 이 비탈릭의 생각을 추측을 해보면요. 테라루나랑 XRP를 동급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그 동급이 돼버렸을까요? 바로 중앙화된 코인, 중앙화된 거래소, 테라루나도 있었고요, FTX도 있었고 여러 거래소들 많이 있었죠. 이런 탐욕과 부패 때문에 중앙화됐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해킹이 발생하며 자전거래가 있다든지 상장피를 주라든지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를 위해 등장했었고 나도 이더리움을 만들어서 탈중앙화를 그렇게 추구를 하고 있는데 니네들 아직까지도 탈중앙화 하지 못하면 무슨 얘기냐? 니네들은 코인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이게 비탈릭 부테린의 핵심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를 합니다. XRP는 완전히 중앙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인마켓캡에 상장되어 있다. 이제 빼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탈중앙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플과 SEC의 싸움이 탈중앙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SEC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은 상품이다. 요건 내 관할 아니다. 근데 대충 또는 조금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은 증권이다. 그래서 요것들은 내 관할이다. 이거를 SEC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고소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들어주고 있는 거죠. 또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충분이란 단어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소송, 리플 소송이 이렇게 오래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2년 5월에 있었던 기사를 보면 이분의 입장에서는요, 리플의 운영 측면만 볼 때, 리플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반대말은 퍼블릭 블록체인이죠. 공공의, 모두가 쓸 수 있는 반대 개념 프라이빗은 소수 정예, 프라이빗, 비밀의 이런 뜻이겠죠. 리플은 프라이빗이라는 겁니다. 블록체인으로서 주식 회사 형태의 영리 기업인 중앙화 조직이다. 영리, 중앙화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사전에 승인된 주체만 검증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차이가 있다. 비탈리 부테린 입장에서는요.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서 비영리를 추구했고 탈중앙화를 뭐 거의 목표라고 할까요? 삶의 목표로 잡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심지어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었죠. 이더리움 만들기 전에 8명의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이더리움 어떻게 만들까 얘기를 했는데 비탈릭 부테린이 정말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비영리로 갈 거다. 비영리 재단 있죠. 그리고 탈중앙화 할 거다. 이렇게 주구장창 주장을 하니까 7명이 다 도망가 버렸다고 말씀드렸었죠. 나 비영리 싫어 하면서 뭐 에이다 만든 찰스 호킨스나 여러 친구들이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비탈릭 부테린은 그런 식으로까지 나는 탈중앙화를 위해 노력을 했는데 리플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의 이제 주장의 마지막 대목은 탈중앙화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예는 비트코인이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비트코인 오픈소스는 공개돼 누구나 수정 보완할 수 있고 누구나 거래를 검증해 블록을 생성할 수 있으며 개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게 탈중앙화다. 그래서 비탈리 부테린도 요거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금 본인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단적인 예로요. 비탈릭 부테린이 얼마나 중앙화를 싫어하는지 한 5년 전쯤 기사에서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난했다. 요거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고요.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중앙화된 거래소들은 지옥에 가야 된다. Burn in hell. 지옥에서 불타버려라고까지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소개해드렸었죠. 뭐 테라루나 FTX 다 중앙화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 리플이 왜 이렇게 싫을까요? 일단 리플 입장에서 리플이 이더리움을 좀 깎아내리고 폄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컸던 사건인데요. 아까 그 인터뷰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테리는 리플이라는 기업 조직명 대신 리플의 기본 토큰인 XRP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요. 무슨 코인에다가 기업 조직명을 그렇게 달고 다니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토큰 이름만 얘기해라. 토큰 이름만 남아야 된다. 이런 걸 암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부테리는 XRP가 미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피트 이더보다 리플을 선호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 너무 불쾌하다. 또 재밌는 사실은요.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중국이 통제하는 자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XRP를 선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나 이거 너무 기분 나쁘다. 해당 부분에 대해 아직도 리플로부터 사과받지 못하고 있다. 사과 언제 할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아까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했던 게 탈중앙화였잖아요. 근데 XRP가 물론 SEC와의 소송 때문에 이제 본인이 유리하게 변호를 하고 판결을 얻기 위해서 이제 위에 뭐 비교 대상이 몇 개 없어요. 리플이 뭐 너무나 높은 시총의 코인이기 때문에 비터 이더를 비교를 했는데 이제 미국이 중국과 사이가 안 좋겠죠. 그래서 뭐 감정의 호소를 한다고 할까요? 중국 예를 들면서 중국이 이제 통제를 한다. 근데 나는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XRP를 좀 우대해 주세요. 선호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부테린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탈중앙화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하나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자산이라고 이제 화가 나서요. 작년 8월 기사인데요. 리플은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리플은 사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SEC랑 소송을 해주는 고마운 코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비탈릭은 이제 XRP는 보호받을 권리를 니네가 스스로 잃어버렸다. 왜냐? 차이나 컨트롤 된다는 데다가 나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감히 날 중국이랑 엮어 이제 나 탈중앙화 됐는데 중국 뭐 이런 거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자산이 아닌데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이제 냈다는 거죠.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면서 요때부터는 XRP를 정말 강도 높게 비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요거는 제 추측이기 때문에 이제 물음표를 넣긴 했는데요. 비탈리 부테린이 리플랩스 취업에 실패한 경력이 있습니다. 19년 4월 기사였는데요. 리플의 인턴이 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비록 이게 부테린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 펀 팩트다 하면서 부테린이 이제 트윗을 하나 날렸었는데요.
나 13년 중반쯤에 리플에 인턴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다. 그러나 US 비자가 너무 복잡하더라. 그리고 취업 비자로 들어가려면요. 최소한 그 기업이 1년 이상 운영이 되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 리플랩스는 9개월밖에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취업 문제로 비자 문제로 나 못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담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건요. 19년 4월만 하더라도요. 비탈리카 리플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는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죠. 그리고 여기서 끼어들기 좋아하는 저스틴 선이요. 하나 끼어듭니다. 근데 끼어든 이유가요. 저스틴 선은 리플랩스에서 13년부터 16년 1월까지인가 한 3년 정도를 열심히 리플랩스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론도 리플처럼 굉장히 빠르죠. 송금 속도가.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아쉽다. 너 왔으면 우리 엄청난 버디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수많은 많은 일들을 멋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하고 저스틴 선이 얘기를 했었고요. 또 비탈리기 트윗에 대한 응답으로 리플 CTO 데이빗 슈워츠도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야, 그거 너무 슬픈 일이다. 다시 신청할 수 있냐? 우리 항상 좋은 인턴을 찾고 있다. 한번 지원해봐라.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지만 이때만 해도 비탈릭과 리플은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리플이 이제 19년 말에 SEC에 소송이 걸리면서 본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이더리움을 깎아내린다든지 부테린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사이가 매우 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이뤘는데요.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좀 생뚱맞지만 탈중앙화보다 중요한 건 저가의 우량 코인 매수 가능한지 여부다.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앙화든 탈중앙화든 둘 다 어느 정도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중앙화로 시작을 했더라도 추후 탈중앙화를 시킬수록 뭐 어드밴티지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것보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실제 용도와 자산으로서의 가치겠죠. 그리고 또한 이런 힘든 시기에도 지금 여기 보이는 브라질이든 일본이든 아르헨티나든 자국으로 코인 유동성을 흡수하려 하거나 코인을 계속 이제 이용하려는 모습이 연일 포착된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좋은 코인을 이렇게 재미없을 때 모아가는 게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